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원간첩단 자주통일민중전이 자통이 고등학생들의 모임까지 지역 하부망으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14일 나타났습니다. 간첩단이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선전 활동을 전개한 적은 있지만 지역 고교생 모임까지 지역 하부망으로 조직, 운영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수정 기자입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2022년 9월 28일 대북보고문에는 자통 지역 조직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학생 모임인 날갯짓 5기 회원 15명 가입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원 회원 6명, 기존 회원 3명, 신입 회원 3명, 가입 제한 대상 2명 등 모두 15명이며 대학생 날갯짓 20명 가입 사실도 북한에 보고됐습니다. 지역 대학에서 민간인 학살 세미나 민간인 학살지 기행 등 학습 내용과 더불어 이들 날갯짓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캠페인, 총궐기 조직 등 청년 학생 총궐기를 준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전개해온 사실도 북한 문화교육국에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날갯짓은 학생들의 자발적 인권운동 조직으로 지역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단 날갯짓에 가입한 학생들은 자통이 지역 하부망으로 조직하려 한 사실이나 자신들의 활동 내용이 북한에 보고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자통이 미성년자인 고등학생까지 북한의 대남 혁명전선에 동원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북한이 청소년을 혁명의 후비대 즉 예비군으로 간주하는 정책을 남한 혁명에 적용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강수정이었습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기 위해 무력 충돌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일명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한 데니얼 엘즈버그가 16일 향년 92세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엘즈버그의 가족들은 캘리포니아주 켄싱턴의 자택에서 엘즈버그가 췌장암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췌장암 진단과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엘즈버그는 1931년 시카고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1954년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1958년부터 랜드 연구소에서 핵전쟁 관련 게임 이론 등을 연구했었습니다. 1964년까지 로버트 맥나마라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65년 엘즈버그는 민간 평화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베트남에 1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민간인 사망, 죄수 고문, 파괴된 마을 등 베트남전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는 1967년 미국이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무력 충돌을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펜타곤 페이퍼 작성에 참여하고 랜드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좌절과 환멸을 느끼고 반전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엘즈버그는 랜드 연구소를 그만둔 뒤인 1969년 몰래 복사한 펜타곤 페이퍼를 들고 베트남에서 만난 뉴욕타임즈 기자 닐 시엔을 찾아가 미합 중국 베트남 관계 1945년부터 1967년을 유출했습니다. 이 문서는 당시 린든 존슨 행정부 말기 국방부와 민간 외교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으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직접 참전하는 계기가 된 tonkinman 사건 일부가 미군에 조작됐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미국은 1964년 8월 2일 미군 구축함 매덕스호가 tonkinman 일대에서 북베트남군 어뢰정으로부터 공격받았고 이틀 뒤인 4일 공해상에서 2차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를 빌미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과 지상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또 엘즈버그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기도 했으며 스파이 행위와 음모, 정부재산 도용 등 혐의로 기소돼 1973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불법 도청 시도가 있었고 닉슨 대통령이 판사 자신에게 연방수사국 FBI 국장 자리를 제안하는 등 다방면으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엘즈버그는 훗날 당시 상황에 대해 펜타곤 페이퍼를 복사했을 때 나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그것이 베트남전의 종전을 앞당길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운명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엘즈버그는 베트남전이 끝난 뒤 반전운동가로 강연과 저술 활동을 최근까지 해왔습니다. 이상 김지훈이었습니다.
미 의회의 117대 때였던 지난 2021년 5월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법안이 발의돼 약 1년 6개월간 총 4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았지만 지난 1월 초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었던 법안이 금년 3월 또다시 브래드 셔먼 의원의 재발의를 발표한 후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30명을 넘어섰다고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총 33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명일 시사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6일 미주 아닌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 참여 포럼인 KAPAC 카펙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텍사스 출신 그레그 카사르 의원, 일리노이즈 델리아 라미레스 의원, 뉴햄프셔주 앤 커스터 의원, 뉴욕주 제리 네이들러 의원, 메릴랜드주 제이미 레스킨 의원 등 5명 의원이 전날인 15일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지지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매체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 소속인 캘리포니아주 브래드 셔먼 의원이 재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계인 앤디 김 의원 및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의원과 앤디 빅스 공화당 의원 등 19명의 의원도 당시 재발의에 동참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한국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위한 남북미 간 외교 추구, 영구적인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국무부 차원의 로드맵 마련,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에 대한 전면 검토 및 국무부의 보고서 제출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계속 위협을 가한다는 우려와 함께 이 법안의 어떤 조항도 주한미군의 지휘 스테이터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한미군 주둔을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광철 KAPAC 대표는 지난 3월 1일 셔먼 의원이 재발의를 발표한 뒤 3개월 반 만에 33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117대 의회 때 발의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 지지 속도와 범위에서 더 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셔먼 의원은 435명의 전체 의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지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직접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고 합니다. 지지 서명에 동참한 한국계 앤디 김 및 스트리클런드 의원을 비롯해 주디 추, 루코레아 의원 측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최 대표는 전했습니다. 한편 셔먼 의원은 한국전 정전선언 70주년을 맞는 내달 27일 오전 11시 미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설명회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한국 국회 평화외교포럼 소속 방문단이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최 대표는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 다시 발의되는 법안은 초당적인 호응을 얻기 위해 한국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지난 회기 때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이번 회기 때 포함해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한국전 종전선언을 강력히 반대해 온 영 김 의원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이 외교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특히 영 김 하원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은 지난 2021년 말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김명일이었습니다. 친일 논란에 따라 새로 제작한 춘향 영정을 두고 전북 남원 지역이 시끄럽습니다. 새 춘향의 얼굴이 중성적인 외모의 40에서 50대 여인으로 보여지는 등 이미지가 많이 어색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다시 그리거나 90여 년 전 최초 영정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남원문화원은 지난달 25일 제93회 춘향제 춘향제향에 앞서 춘향 영정 봉안식을 갖고 새 영정을 광안로원 춘향사당에 봉안했었습니다. 이 영정은 남원시의 위탁을 받아 남원문화원이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김현철 작가가 가로 94cm, 세로 173cm 크기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놓고 남원시와 남원문화원과 김 작가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새 춘향 영정은 판소리 완판본 연려춘향 수절가와
병판본 춘향전의 첫 대목에 등장하는 5월 단오일을 맞아 몸단장을 한 채 그네를 타기 위해 나오는 17살 안팎의 18세기 여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 과정에 남원 소재 여자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7명의 여학생 모습을 참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정 모습이 퍼져나가자 춘향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비판 의견이 커가고 있습니다. 15개 단체가 모인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새 그림 속 춘향은 도저히 10대라고 보기 힘든 나이 든 여성이다. 또 춘향의 덕성이나 기품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며 춘향 영정 봉안 문제에 대해 다시 객관적이고도 민주적인 공론조사를 제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경식 최초 춘향 영정보기 시민연대 대표는 새 영정은 남원 춘향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억지 춘향이다며 평등과 민족정신, 항일의 의미를 담았던 최초의 영정을 보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남원시는 김은호 작가가 1939년 그렸다가 유실돼 1961년 다시 그린 춘향 영정을 2020년 9월 철거했습니다. 이 작품은 친일 인사였던 김 작가의 작품이어서 교체 여론이 컸었습니다. 최초의 춘향 영정은 1931년 1회 춘향제를 맞아 강신호, 임경수 작가가 그린 작품으로 30대의 어사 부인의 모습입니다. 한국전쟁 중에 일부가 훼손됐지만 남원 향토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수정이었습니다. 구글이 iOS와 안드로이드 앱에 내장된 인공지능인 AI를 이용한 카메라 서비스인 구글 렌즈로 피부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고 더버지 등 외신들이 15일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렌즈 이미지 검색을 이용한 이상한 점이나 발진 같은 피부 상태를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업로드하면 자신의 피부와 유사한 피부 상태를 검색해준다고 밝혔습니다. 피부 외에도 입술 돌기, 손톱 주름, 두피 탈모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구글은 해당 기능에 대해 피부 질환을 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기능을 개발했다며 이는 정보 제공용일 뿐 진단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수정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한 행사 마지막에 뜬금없이 이봐 신이 여왕을 보호하길 God save the Queen, man이라고 발언한 뒤 자리를 떠나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부 일정 중 뜬금없이 작년 서거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가리키는 듯한 발언을 해 좌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에 있는 하트퍼드 대학에서 열린 총기 규제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해 30분간 연설한 뒤 마지막에 이 같은 발언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수로 지난해 9월 서거한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면서 SNS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거 사실을 잠시 망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혼란을 초래했다며 비판하는 내용도 잇따랐습니다. 행사를 취재한 백악관 기자들 중 한 명인 댈러스 모닝뉴스의 토드 길먼도 이날 트위터에 여러분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나도 잘 모르겠다며 다른 기자들도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보수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는 바이든의 인지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군중 속 누군가에게 답변을 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FP는 코네티컷 여왕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올해 80살로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에도 실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국정수행 능력은 물론 재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침해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최국인 캄보디아를 콜롬비아라고 지칭한 바 있습니다. 10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미국에 54개 주가 있다고 실언했습니다. 이날 사고뿐만 아닌 바이든 대통령은 종종 실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재선 가능성을 놓고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 박찬이었습니다. 죽은 척 연기하는 날다람쥐의 SNS 영상이 인기입니다. 6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지난 4일 한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날다람쥐 영상을 소개하면서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 현장을 꾸미고 죽은 척하는 날다람쥐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오스카감으로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는 날다람쥐가 바닥에 놓인 빗자루 막대 아래로 들어가 드러눕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날다람쥐는 빗자루 막대를 자기 목 아래까지 가져오더니 이내 대자로 뻗어 죽은 척 가만히 있습니다. 한 번씩 주변을 살피면서 다시 죽은 채 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누리꾼들은 할리우드가 주목해야 할 다람쥐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으며 영상은 트위터에서 현재 22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을 한 모습을 본 동물학자는 다람쥐가 죽은 척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다른 동물이나 포식자가 죽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람쥐는 죽은 척을 하여 상대방의 주의를 끌지 않고 위험을 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는 다른 동물이나 포식자가 다가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동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람쥐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서 효과적인 방어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죽은 척을 하는 동안 다람쥐는 몸을 굳게 만들어 움직이지 않으며 호흡도 억제합니다. 이는 다른 동물이나 포식자에게 다람쥐의 존재를 더 어렵게 감지하게 하고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람쥐가 죽은 척을 하는 행동은 일시적이며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7월부터 캘리포니아의 자택 간병 서비스인 IHSS의 간병인 근무 확인 시스템이 대폭 개편될 예정이어서 많은 한인들을 포함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고 LA 한인회가 밝혔습니다. 강수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 측의 설명에 의하면 제도 변경이 당장 다음 달 실시를 앞두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한인 간병인들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며 지난 2019년의 근무시간 기록표인 타임쉿 제출 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뀌며 많은 한인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같은 혼란이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에서는 이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노조원들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SEIU 2015 노조와 함께 한인들을 위해 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같은 내용으로 2번 열리는데 편한 날을 골라 한 번만 참석하면 됩니다. 교육 세미나는 6월 20일 화요일 오후 4시와 27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각각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는데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육 세미나는 무료이며 각 40명을 정원으로 한국어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 213-999-4932번이나 323732-0700으로 하면 되고 이메일은 infokaflfa.org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KUMC TV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저희들이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